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2,000원대를 넘어섰는데 경남 상황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6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898명으로 엿새 연속 2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4월에 열리던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유채단지와 개비리길은 상황에 따라 폐쇄 여부가 결정됩니다. 봄의 생기가 가득한 요즘 창녕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포 따오기의 올해 첫 산란 소식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요즘 차에 주유하기 정말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올라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 무조건 가득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국 상황이 그렇겠지만 경남도 마찬가지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경남 지역 기름값부터 짚어보죠. 네, 경남 지역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을 보면 16일 기준 전국 평균이 리터당 2,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인데요. 특히 제주의 경우 2,100원을 돌파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남은 아직은 2,000원대를 넘어서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날 기준 경남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89원입니다. 이 전날보다도 오른 수치입니다. 최근 3년 자료에서 지난 2020년 1,200원대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로 현재 리터당 1,907원입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일 텐데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네, 맞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다가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고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삶이 정말 팍팍해졌다는 게 맞는데요. 일반 운전자들도 고민이 크겠지만 대형 트럭을 몰아야 하는 화물업계에서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정부가 유류세 20%를 인하했고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지만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렴한 주유소에 많이들 몰릴 것 같은데 운전자들이 찾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는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지만 않아도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스로 주유를 하는 알뜰 주유소가 요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곳을 찾으려면 앞서 말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을 보면 됩니다. 이 창원시만 검색해봐도 우리 동네 싼 주유소 탑5라고 해서 1,700원대의 주유소가 나오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피넷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6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898명으로 엿새 연속 2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8,209명, 김해 3,060명, 진주 2,154명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확진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괜찮을까요? 3월 6일부터 12일인 11주차 확진자를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도 대부분 그 전주보다 2배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10대 확진자가 1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입원 치료 중인 고령층 환자들의 사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60에서 90대 환자 181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4명이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4일부터 코로나 관련 운영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즉 병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관리돼 즉시 격리와 재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 3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이런 이유, 빠른 대처로 폭발적인 확산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남도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어떤 변이로 또 어떤 확산이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 가장 중요한 건 기분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오면서 많이 지키기도 했겠지만 나와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 봄에 싹 트는 새싹처럼 방역에 조금 더 힘을 보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762만여 명을 기록해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최근 세계 확진자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확진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까지 확진자로 포함하는 등 인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확진자의 치명률은 0.15%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1,200명을 넘어서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긴급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 종료되는 가운데 새로운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마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확산세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는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는 검사보다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료 원칙을 바꾸어 대면 치료와 야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는 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상혁 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고위험군 사망자가 늘고 있고 발열과 인후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새로운 코로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봄의 생기가 가득한 요즘 창녕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우포따오기가 올해 첫 산란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창녕군 우포따오기 보건센터 김성진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창녕 우포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우포따오기 식구가 늘었다면서요. 올해 첫 산란 소식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 3월 11일이죠. 금요일인데요. 그날 이제 따오기가 첫 산란을 했고요. 사육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번식쌍 중에 한 쌍이 알 하나를 산란을 했습니다. 현재는 알 4개까지 지금 산란을 한 상황이고요. 올해 번식에 참여하는 번식쌍은 총 23쌍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은 자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많은 따오기 새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약 한 40마리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 40마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육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보다 숫자가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목표치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오랜 사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새끼들을 저희가 이제 보육을 해내고 있고요. 아마도 이 40마리라는 숫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매년 방사하는 따오기 숫자가 약 한 40마리 정도로 저희가 매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하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사육도 현재는 40마리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야생으로 돌아간 따오기가 멸종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부화도 성공했잖아요. 당시 비행 연습하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싶습니다. 올해도 자연부화 기대해도 될까요? 예, 저희도 굉장히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현재 이제 야생에
그 서식하고 있는 따오기들,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략 한 2쌍에서 3쌍 정도의 번식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야생에 있는 개체들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지난해 같은 성과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번식하는 따오기들 위해서 인근 주변에 이제 장애물들이나 또는 좀 따오기의 어떤 유해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곧 야생에 있는 따오기들도 이제 번식이 들어갈 건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번식 둥지하고 좀 가까운 장소에 먹이를 제공할 그런 계획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시는데 올해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봄이면 따오기 야생 방사를 해오셨는데 올해 방사 시기와 규모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제 방사하는 시기는 그 환경부하고 문화재청 그리고 경상남도와 우리 창녕군 4개 기관이 아직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사하는 규모는 뭐 예년하고 같이 약 한 40마리 정도 수준으로 현재 방사가 될 예정이고요. 지난 2월 달부터 저희는 이제 따오기 야생 방사에 맞춰서 이미 야생에 방사할 따오기들을 야생적인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한 중반 정도 가까이 야생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추후에 이제 방사 날짜가 정해지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방사들이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올해도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녕에서 전해온 우포 따오기 소식 알아봤습니다. 매년 4월에 열리던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가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창녕군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폐쇄했던 유채단지와 개비리길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는 전국 단일 면적 최대 규모인 남지 유채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행사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창녕 대표 봄꽃 축제입니다. 7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밀양문화원이 밀양시 삼문동 신축 원사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건물은 연면적 4,15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과 자료관, 대강당, 강의실 등을 갖췄으며 밀양 향토문화 계승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장소로 활용됩니다. 개원식에는 박일호 밀양시장과 시의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이전을 축하했습니다. 밀양문화원은 1950년 경남에서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했으며 독립원사 없이 적산가옥과 삼문동 시립도서관 건물에 운영돼 독립원사 권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